안녕하십니까? 상목TV입니다.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천장에 달려있는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물 대체 어디서 어떤 힘으로 올라오는 걸까요? 헤드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얼굴이지만 진짜 심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할 가압송수장치 현장에서 흔히 펌프실이라고 부르는 그 장치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전기 소방 감리를 하면서 준공 검사 때마다 가장 오래 붙잡고 들여다보는 곳이 바로 이 펌프실입니다. 헤드 몇 개 빠진 건 눈에 잘 띄지만 펌프 성능이나 배관 하나 잘못되면 정작 불이 났을 때 물이 안 나오거나 압력이 모자라서 불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압송수장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펌프 방식의 설치 기준을 화재 안전 기술 기준 NFTC 103을 근거로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설치해라가 아니라 왜 이 기준이 생겼는가를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시험에서도 현장에서도 절대 안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압송수장치란 무엇인가?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가압송수장치, 말 그대로 압력을 가해서 물을 보내는 장치입니다. 수조에 담긴 물은 그냥 두면 중력만 받고 가만히 있죠. 이 물을 배관을 따라 위층 헤드까지 끌어올리고 헤드 끝에서 불을 끌 만큼의 압력으로 뿜어내려면 물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 힘을 만드는 장치가 가압송수장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스프링클러는 헤드 끝, 그러니까 방수구 선단에서 일정한 방수압력과 방수량이 나와야 불을 끕니다. NFTC 기준으로 헤드 하나에서 0.1MPa의 방수압력으로 분당 80L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가장 불리한 위치의 헤드, 보통 펌프에서 가장 멀고 가장 높은 헤드에서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펌프는 그만큼 여유 있는 압력과 유량을 만들어줘야겠죠. 이게 모든 펌프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가압송수장치에는 크게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펌프를 돌려서 압력을 만드는 펌프 방식. 둘째, 건물 옥상이나 높은 곳에 물탱크를 두고 그 낙차, 즉 높이 차이로 압력을 얻는 고가수조 방식. 셋째, 밀폐된 탱크에 압축 공기를 넣어 그 압력으로 물을 밀어내는 압력수조 방식. 넷째, 별도의 압력원으로 물을 밀어내는 가압수조 방식입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열의 9은 만나는 게 바로 첫 번째 펌프 방식입니다. 나머지 셋은 특정 조건에서만 쓰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펌프 방식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대원칙 주펌프는 반드시 전동기 펌프. NFTC 103의 2.2 1조항을 보면 첫 문장부터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해야 한다. 핵심은 뒷문장입니다. 주펌프는 반드시 전동기 펌프여야 한다. 내연기관, 그러니까 디젤 엔진으로 돌리는 펌프는 주펌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WHY가 나옵니다. 전동기 펌프는 전원만 들어오면 즉시 그리고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내연기관 펌프는 시동이 걸려야 하고 연료도 있어야 하고 관리도 더 까다롭습니다. 화재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게 돌아가야 하는 게 주펌프인데 그 자리는 신뢰성이 높은 전동기가 맞는 게 맞다는 거죠. 내연기관은 정전에 대비한 비상용 보조 역할로 쓰입니다. 이 대원칙을 머릿속에 딱 심어두고 세부 기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설치 장소 접근성과 재해 방지. 2.2, 1.1은 펌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접근성과 점검 공간, 다른 하나는 재해 안전성입니다. 접근성부터 볼까요? 펌프는 설치하고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장나면 수리하고 부품도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펌프 주변이 비좁아서 사람이 들어가기도 힘들면
점검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제가 감리 나가면 펌프 사방으로 사람이 다니고 밸브를 조작할 공간이 나오는지 꼭 확인합니다. 제 안전성은 더 직관적입니다. 펌프는 불을 끄는 설비의 심장인데 정작 그 심장이 화재나 침수로 먼저 망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화재 위험이 큰 곳, 물이 차오를 수 있는 지하 최하층의 위험한 위치 같은 데는 피하라는 겁니다. 특히 침수, 펌프실이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배수 대책 없이 최하층에 두면 폭우 한 번에 잠겨버립니다. 동결 방지와 전용 원칙 2.2, 1.2는 동결 방지입니다.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펌프와 그 주변 배관 안에는 항상 물이 차 있습니다. 겨울에 이 물이 얼면 어떻게 될까요? 배관이 터지고 펌프가 손상되고 정작 불이 났을 때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난방이 되는 실내에 두거나 보온재로 감싸거나 열선을 감는 식으로 동결을 막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겨울이 확실한 나라에서는 절대 가볍게 볼 조항이 아닙니다. 2.2, 1.3은 전용 원칙입니다.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원칙은 스프링클러 펌프는 스프링클러 전용으로 쓰라는 겁니다. 왜냐, 만약 이 펌프를 다른 용도랑 같이 쓰다가 다른 쪽에서 물을 확 끌어가 버리면 스프링클러 쪽 성능이 떨어지겠죠. 다만 예외를 뒀습니다. 옥내 소화전 같은 다른 소화 설비와 겸용하더라도 서로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용량을 넉넉히 잡았다면 겸용을 허용합니다. 이 지장이 없을 때라는 단서를 만족시키려면 결국 설계 단계에서 유량 계산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압력계와 연성계 펌프의 계기판 2.2, 1.4는 계측기 설치입니다.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펌프에는 물이 들어오는 흡입측과 물이 나가는 토출측이 있습니다. 이 두 곳에 서로 다른 계기를 답니다. 토출측, 즉 물이 나가는 쪽에는 압력계를 답니다. 펌프가 만들어내는 압력을 눈으로 확인하려는 거죠. 여기서 위치가 중요합니다. 체크밸브 이전에 달라고 했습니다. 체크밸브는 물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밸브인데 이 밸브를 지나기 전 펌프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압력을 재야 펌프 자체가 만드는 순수한 압력을 알 수 있습니다. 흡입측, 즉 물이 들어오는 쪽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답니다. 여기서 왜 압력계가 아니라 연성계일까요? 흡입측은 상황에 따라 압력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 즉 진공에 가까운 부압일 수도 있습니다. 수조가 펌프보다 높으면 물이 밀려 들어오니 양압이고 수조가 펌프보다 낮으면 펌프가 물을 빨아올려야 하니 부압이 걸리죠. 연성계는 이 양압과 음압을 모두 잴 수 있는 계기라서 흡입측에 딱 맞습니다. 이 디테일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성능시험 배관과 체절운전 가장 중요한 조항. 이제 펌프 기준의 하이라이트 2.2, 1.5 펌프 성능과 성능시험 배관입니다. 이 조항은 조금 어렵지만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챙기신다면 바로 이겁니다. 조문은 이렇습니다.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전격 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고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전격 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 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용어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격이라는 말은 펌프가 정상적으로 일할 때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전격 토출량은 평소 설계 유량, 전격 토출압력은 그때의 압력이죠. 체절운전은 토출 측 밸브를 완전히 잠근 상태로 펌프를 돌리는 겁니다. 물이 나갈 데가 없으니 유량은 0 대신 압력은 최고로 치솟습니다. 기준은 이때 압력이 전격 토출압력의 1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압력이 너무 높으면 배관이나 부속이 그 압을 못 견디고 터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한선을 딱 그어둔 겁니다. 반대로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은 물을 왕창, 그러니까 설계 유량의 1.5배로 흘려보내는 상황입니다. 이땐 유량이 많으니 압력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은 유지하라는 겁니다. 왜냐? 화재가 커져서 헤드가 여러 개 동시에 터지면 물이 많이 나가게 되는데 그 순간에도 압력이 폭삭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요. 최소한의 압력은 버텨줘야 불을 끕니다. 정리하면 최절운전 140% 이하는 너무 세지 마라. 배관 터진다. 150% 유량에 65% 이상은 물 많이 써도 압력 유지해라. 불 꺼야 한다. 위아래로 성능의 울타리를 쳐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성능을 실제로 확인하려면 펌프를 돌리면서 유량과 압력을 재봐야겠죠. 그걸 위한 배관이 바로 성능 시험 배관입니다. 이 배관은 펌프 토출 측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해서 유량 측 정장치를 두고 그 앞뒤로 개폐 밸브와 유량 조절 밸브를 답니다. 유량 측 정장치는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까지 잴 수 있어야 합니다. 150% 운전 지점까지 여유 있게 측정하려는 거죠. 참고로 이 성능 요건과 성능 시험 배관은 충압 펌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순환 배관 최절 운전 시 수온 상승 방지. 2.2, 1.6은 순환 배관입니다. 가압송수 장치에는 최절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 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방금 최절 운전 이야기를 했죠. 밸브를 잠근 채 펌프를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펌프 안에서 물이 갇힌 채 계속 휘저어지면서 마찰열이 발생합니다. 물이 점점 뜨거워지고 심하면 끓어서 펌프가 손상됩니다. 이걸 막으려고 순환 배관을 답니다. 펌프에서 나온 물의 일부를 다시 수조 쪽으로 빼주는 배관이죠. 뜨거워진 물을 조금씩 빼내고 찬물을 순환시켜서 온도가 오르는 걸 막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체크 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배관에 최절 압력 미만에서 열리는 릴리프 밸브를 달아 이 기능을 구현합니다. 이것도 충압 펌프는 제외입니다. 기동장치와 압력 챔버. 2.2, 1.7과 2.2, 1.8은 펌프를 언제, 어떻게 켤 것인가에 관한 기준입니다. 먼저 2.2, 1.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스프링클러는 사람이 스위치를 눌러서 켜는 설비가 아닙니다. 불이 나면 헤드가 열리고 배관 압력이 떨어지고 그 압력 변화를 감지해서 펌프가 자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압력 변화로 펌프를 켜는 장치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입니다. 그리고 2.2, 1.8.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중 압력 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리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압력 챔버는 배관 압력을 담아두고 감지하는 통입니다. 이 통이 너무 작으면 사소한 압력 변화, 예를 들어 작은 누수 하나에도 펌프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합니다. 이걸 맥동이라고 하는데 펌프한테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 100리터 이상의 여유 용적을 둬서 압력 변화를 완충하고 펌프가 안정적으로 켜지도록 하는 겁니다. 물올림 장치 수온이 펌프보다 낮을 때 2.2, 1.9는 물올림 장치입니다. 수온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 장치에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할 것. 앞에서 흡입 측 연성계 이야기할 때 잠깐 나왔죠. 수조가 펌프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걸 부합수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문제가 뭐냐면 펌프와 수조 사이 흡입 배관에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지 않고 공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펌프는 물을 밀어내는 건 잘하지만 공기가 차 있으면 물을 빨아올리지 못하고 헛돕니다. 이걸 공회전이라고 하죠. 정작 불이 났는데 펌프가 공기만 돌리고 물을 못 올리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물올림 장치 현장에서는 호수조라고도 부르는 이 장치를 답니다. 흡입 배관과 펌프 안에 항상 물을 채워둬서 펌프가 언제든 즉시 물을 빨아올릴 수 있게 대기시켜 놓는 겁니다. 수온이 펌프보다 높으면 물이 알아서 밀려 들어오니 이 장치가 필요 없지만
낮으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방수압력과 송수량 기준. 이제 펌프가 만들어야 할 목표 성능, 즉 압력과 유량 기준입니다. 먼저 방수압력. 가압송수장치의 전격 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 선단에서 0.1MPa 이상, 1.2MPa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아래로는 최소 0.1MPa이 나와야 불을 끌 힘이 되고 위로는 1.2MPa를 넘으면 안 됩니다. 압력이 지나치게 세면 물이 너무 세게 튀어서 오히려 화면, 즉 불이 붙은 면을 흐트러뜨리고 배관에도 무리가 갑니다. 다음 송수량. 0.1MPa의 방수압력을 기준으로 헤드 하나당 분당 80L 이상의 방수 성능을 가진 기준 개수의 모든 헤드에서 동시에 물이 나올 수 있는 양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 개수가 핵심인데요. 헤드가 아무리 수백 개 달려 있어도 실제로 동시에 다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 용도별로 동시에 이만큼은 열린다고 보고 계산하라는 기준 개수를 정해뒀습니다. 펌프는 그 기준 개수만큼의 헤드에 동시에 분당 80L씩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값, 0.1MPa과 분당 80L, 이건 무조건 외워두셔야 합니다. 충압펌프 주펌프의 잦은 기동을 막는다. 2.2, 1.14는 충압펌프입니다.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기동장치로 쓸 경우 반드시 함께 설치합니다. 충압펌프가 왜 필요할까요? 배관에는 항상 압력이 차 있어야 하는데 아주 미세한 누수나 온도 변화로 압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 사소한 압력 저하 때마다 덩치 큰 주펌프가 켜지면 주펌프가 너무 자주 돌아서 수명이 짧아지고 고장도 잦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보조 펌프인 충압 펌프를 둡니다. 평소에 사소한 압력 저하는 이 작은 충압 펌프가 살살 채워주고 진짜 화재로 압력이 크게 떨어질 때만 주펌프가 나서게 하는 겁니다. 역할 분담이죠. 충압 펌프의 토출 압력 기준을 볼까요? 그 설비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a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전격 토출 압력과 같게 해야 합니다. 자연압만 겨우 이기는 수준이면 압력을 못 채우니까 최소 0.2MPa의 여유를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격 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고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합니다. 내연 기관 표지, 그리고 고층 특례. 마무리로 몇 가지 기준을 짚겠습니다. 내연 기관을 쓰는 경우 제어반에 의해 자동 기동과 수동 기동이 모두 가능해야 하고 상시 충전된 축전지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정전 상황을 대비한 비상용인데 언제든 확실히 시동이 걸리도록 준비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압송수장치에는 그 장치라는 걸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점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층 특례. 층수가 60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전용의 별도 펌프를 설치해야 합니다. 초고층 건물은 화재 시 위험도 크고 다른 설비와 얽혀서 문제가 생기면 파급이 크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만큼은 독립된 전용 펌프로 확실하게 확보하라는 취지입니다. 감리 현장 팁 앤드 마무리. 자,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주펌프는 반드시 전동기 펌프. 설치 장소는 접근 점검이 쉽고 화재 침수 우려가 없는 곳. 동결 방지하고 전용으로 쓰고 토출치겐 압력계, 흡입치겐 연성계. 최저 운전은 140% 이하, 150% 유량의 65% 이상. 이걸 확인할 성능 시험 배관과 수온 상승을 막을 순환 배관. 압력 챔버는 100L 이상, 수온이 낮으면 물올림 장치. 헤드 선단에서 0.1MPa, 분당 80L. 그리고 잦은 기동을 막는 충압 펌프까지. 제가 감리 현장에서 준공 검사할 때 실제로 보는 순서도 딱 이겁니다. 명판 보고 주펌프가 전동기인지, 계기가 제자리에 붙었는지, 성능 시험 배관과 순환 배관이 규정대로 나왔는지, 압력 챔버 용접과 물올림 장치는 있는지. 이 순서로 훑으면 빠뜨리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시험 공부하실 때나 현장 나가실 때 이 순서로 기억하시면 훨씬 오래 갑니다.
가압송수 장치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심장입니다. 헤드가 아무리 잘 깔려 있어도 이 심장이 규정대로 뛰지 않으면 정작 불이 났을 때 물이 안 나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현장과 시험 모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묵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